유방암 때문에 유방을 절제한 다음 재건수술을 받는 이유가 단순히 미적인 부분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셨다면 성형수술에 대해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또 있거든요. 과연 뭘까요? 아름다워지기 위해 성형수술한다. 물론 맞고 중요한 얘기입니다만 성형수술, 특히 대학병원 레벨에서 하는 성형수술의 경우 단순히 그것만을 위해서 진행되는 것은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냐? 바로 재건입니다. 저희 병원 성형외과 의사들끼리는 우린 성형재건외과다 라는 얘기를 할 정도거든요.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자면 과거엔 당뇨발이 생겼을 때 발목 위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성형수술의 발달로 혈관 성형술을 통해 동맥순환을 원활하게 한 다음 결손 부위에 혈관을 포함한 조직을 이식하는 유리피판술을 진행하면 발 조직의 상당 부분을 보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능의 회복뿐만 아니라 5년 생존율도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구순열이나 구개열이 있는 아기들은 구강의 형태 때문에 음식을 먹는 것이나 언어 능력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성형수술을 통해 구강 구조를 재건해주면 다른 아이들처럼 영양분을 잘 섭취할 수 있게 되고 언어 능력 또한 회복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듯 성형외과는 아름다움만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환자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재건해주는 곳입니다. 오늘 특별히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바로 유방 재건술입니다. 보통 유방을 성형한다 하면 확대술을 많이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유방 성형수술이 누구보다 꼭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유방암으로 인해 유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절제하시게 된 분들입니다. 여성성의 상징 같은 신체 부위이기 때문에 유방을 절제한 분들은 상당한 심리적 충격을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유방의 모양을 다시 만들어주는 유방 재건술을 권해드리게 되는데 간혹 생명과는 관련도 없는데 조금 남사스럽다는 이유로 수술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의사 입장에서는 이것이 미용수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 기능을 원래 상태와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재건이라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권유드리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신체 불균형이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일반적인 한국 여성의 유방 무게는 한쪽당 약 200에서 300g 정도인데요. 절제술을 하면 이만큼의 무게가 몸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몸에 불균형이 생겨 척추측만증을 유발해 체형이 변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술을 통해 빠져나간 만큼의 무게를 다시 해당 부위에 보충해주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죠. 두 번째는 림프 부종 발생률을 감소시킨다는 점입니다. 림프는 우리 몸 전체에 흐르면서 각 세포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받아들이는 액체인데요. 유방암 수술을 하면 림프액이 통과하는 겨드랑이 림프절이 제거되는 경우가 많아 그 부위에 림프가 고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미용상의 문제가 생기거나 팔의 감각에 이상을 호소하시게 됩니다. 흔하면서도 치료하기엔 까다로운 유방암 수술 합병증인데 이것 또한 유방 재건술을 통해 완화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조직을 겨드랑이 주변에 채워줌으로써 순환이 좋아지기도 하고 림프절을 직접 이식함으로써 림프 부종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깨와 팔의 움직임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유방암 때문에 유방을 절제하면 대흉근의 일부가 함께 절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흉근은 가슴뿐 아니라 팔과도 연결된 근육이기 때문에 어깨와 팔의 움직임에도 관여를 하거든요. 대흉근에 직접적인 손상이 없더라도 유방 피부가 절제되는 경우 재건을 실행하지 않으면 가슴 부위 피부가 당겨진 상태가 됩니다. 그 정도가 클 경우 팔을 번쩍 들어 올리는데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겨드랑이 림프절을 조직 검사하거나 절제 수술을 할 수도 있는데 겨드랑이 유착이 생겨도 팔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고 앞서 말씀드린 림프 부종이 생길 경우 팔이 부으면서 움직임에 불편이 생깁니다. 특히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받으신 분에게는 이러한 증상이 조금 더 뚜렷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방 재건으로 부족한 피부를 채워주고 유착이 있는 겨드랑이 주위를 풀어주면서
새살을 채워주면 어깨와 팔의 움직임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여러 연구를 통해서 어깨와 팔의 움직임도 재건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도 유방 전체를 절제한 환자의 유방 재건술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해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용보다는 몸의 기능을 위해 꼭 필요한 수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유방 재건술의 필요성에 대해 오해가 좀 풀리셨나요? 그럼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방 재건수술을 받아도 암 치료에 문제가 없나요? 입니다. 답변은 네, 문제가 없다 입니다. 암 치료를 위해 계획되었던 치료를 모두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공삽입물과 자가조직을 이용한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걸 선택해야 하나요? 입니다. 보통 인공삽입물을 이용한 재건수술 방법은 남아있는 피부가 충분한 경우 많이 사용되고 너무 마른 체형이라 가슴으로 옮길 수 있는 조직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다른 부위에 흉터를 원치 않은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처지는 반대쪽 가슴과 모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보형물 주변 조직이 섬유화 반응에 의해 딱딱해지면서 통증이 느껴지는 구형 부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아쉬운 점으로 꼽힙니다. 자가조직을 이용한 수술의 경우 좀 더 자연스러운 모양을 만들 수 있고 구형 부축도 생기지 않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만 등이나 아랫배의 조직을 떼어내는데 떼어낸 부위에 흉터가 남고 수술 시간과 회복 기간도 상대적으로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랫배 조직을 이용하는 경우 복부가 날씬해지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뱃살을 줄이고 싶었던 환자의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다만 이것 외에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고려해야 될 것이 아주 많기 때문에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가장 맞는 수술법을 선택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 유두도 복원이 가능한가요? 인데요. 네, 가능합니다. 유방 피부를 이용해 유두와 비슷한 형태를 만들거나 반대편 유두의 크기가 큰 경우 일부를 잘라 이식하기도 합니다. 약 6개월 후 수술 부위가 어느 정도 아물면 문신을 통해 유두와 유둔에 색을 입혀줍니다. 외모뿐 아니라 건강도 지켜주는 유방 재건술, 뭐 그런 것까지 하면서 피하지 마시고 건강과 아름다움 모두 챙기며 행복한 삶을 바꿔 나가시길 바랍니다.